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오늘도 통합과 원편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하기 전에, 자, 오늘 운동량, 충격량 전에 먼저 뉴턴의 운동법칙부터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은 여러분,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1법칙, 자, 그 다음에 2법칙, 자, 그 다음에 우리 3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법칙은 바로 관성의 법칙이고요. 자, 2법칙은 바로 가속도 법칙입니다. 자, 3법칙은 바로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다는 반작용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관성의 법칙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if 뭐라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힘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지에 있는 물체에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에 있겠죠. 자,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에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겠죠. 근데 힘이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이제 힘이 없는 운동,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의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성의 법칙을 한마디로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정지해 있는데 움직이기가 어렵죠. 큰 차가 더 정지해 있으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운동하는 큰 차는 멈추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운동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관성이라는 녀석은 클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은 커진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성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관성의 예는 이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뭐 정지에 있는 녀석이 정지에 있으려는 관성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있습니다. 자,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지게 되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종이가 있고요. 종이가 있고 종이 위에 이렇게 동전이 있습니다. 이때 종이만 튕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이 위에 있는 동전은 바로 가만히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바로 아래로 그대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의 법칙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운동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버스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버스가 갑자기 멈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멈췄습니다. 끽 하고 멈췄습니다. 이때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는 관성 때문에 어디로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은 앞으로 넘어지는 것도 역시 운동하려는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법칙 바로 가속도 법칙입니다. 자, 가속도 우리가 이제 기호로 이렇게 A라고 씁니다. 자, 가속도가 있다는 건 이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 F가 되겠죠. 그래서 F가 있으면 A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는 여러분 이렇게 MA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주는 의미는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M은 바로 질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질량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이걸 하나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속도 법칙에 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속도 법칙에 얘는 여러분 중력이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 배운 중력이 있는데요. 중력 힘이기 때문에 역시 F라고 쓰고요. 원래는 MA인데 우리는 중력 가속도 G를 써서 이렇게 MG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MA인데 9.8로 일정한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네, A 대신에 G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작용, 반작용은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작용,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한 물체가 한 물체한테 힘을 작용합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이 있는데 방향이 반대고요. 크기는 서로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중력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질량이 큰 물체가 있고요. 질량이 작은 물체가 있습니다. 자, 둘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우린 이거를 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둘 사이에 작용할 때는 네, 뭔가 질량이 큰 녀석이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길 것 같지만 방향이 반대고 이렇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항상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글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둘 사이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항상 힘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상호작용 또는 뭐 서로 작용한다. 둘 사이죠. 네, 작용하는 힘은 항상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힘이 같은 이유는 바로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법칙으로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먼저 운동량입니다. 자, 운동량. 자, 운동량과 우리가 이제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할 거고요.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크면은 그만큼 큰 충격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동량이 커지느냐? 바로 질량이 클수록 아무래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큰 충격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총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알은 작지만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빨라서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죠. 다치기도 하고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무엇에 비례한다? 바로 속도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 우리가 기호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은 이렇게 P라고 쓰고요. 질량은 M이고요. 속도는 V가 됩니다. 그래서 P는 MVP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요. 속도는 뭐였죠? 미터 퍼 세크였죠. 자, 그리고 운동량은 두 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바로 운동량의 단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충격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충격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야구나 뭐 배드민턴, 테니스 같이 채나 라켓을 이용하는 거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큰 충격을 줘서 뭐 홈런을 치든 공을 세게 나가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힘이 좋은 타자면 홈런이 잘 되겠죠. 자, 큰 힘으로 배트를 쭉 밀어서 치면 홈런이 잘 됩니다. 자, 힘을 쭉 밀어서 치는 이유는 배트와 공과의 접촉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커야 바로 충격량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기호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은 I고요. 자, 힘은 F였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FT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단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시간은 쳐줘, 세크를 쓰기 때문에 충격량은 뉴턴, 세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이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운동량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질량은 방향이 없죠. 속도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바로 운동량의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도 역시 방향이 있는데 충격량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힘의 방향이 그래서 방향을 갖고 있는 건 역시 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역시 충격량의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충격량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예를 또 들 수가 있는데요. 충격량에 의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대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대포가 있고요. 이렇게 짧은 대포가 있습니다.
자, 어떤 대포가 더 포탄을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 녀석이 더 멀리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안에 이렇게 있는 시간이 짧은 녀석보다 위에 있는 녀석이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시간이 길면은 큰 충격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신이 길수록 포탄을 멀리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충격량을 이용하는 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두 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투수가 계속 이제 운동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이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배트로 때리면 이 공을 반대 방향으로 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공이 가서 안타가 되기도 하고 홈런이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녀석을 왼쪽으로 보내는 이런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방망이로, 배트로 땅 때리는 뭘 주는 거죠? 바로 충격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다? 이렇게 충격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변화는 바로 뭐다? 운동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다? 충격량과 같다라고 이렇게 둘을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냐면요. 여기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X축은 시간이고요. 자, Y축은 힘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그래프에서 의미를 갖는 건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이 넓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죠. 또는 세로 곱하기 가로도 똑같겠죠.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힘 곱하기 시간은 뭐였죠? 바로 충격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넓이는 충격량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량 공식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량은 뭐였죠? 바로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이렇게 공식을 옮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두 개의 물풍선이 있습니다. 이 물풍선이 있고요. 여러분 이 물풍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왼쪽의 물풍선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의 물풍선 이제 B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A와 B의 물풍선의 질량은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A와 B는 두 개는 바로 이 높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떨어뜨릴 겁니다. 어디에 떨어뜨릴 거냐면 바로 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두 녀석의 질량은 같고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중력을 받아서 속도가 똑같이 증가하겠죠. 0, 9.8, 19.6, 29.4 같은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변화가 동일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면 이 두 녀석의 뭐는 바로 이 충격량은 동일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충격량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A라는 녀석은 딱딱한 타일에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B는 푹신한 방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떨어집니다. 타일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슝 하고 팍팍 하고 터지게 되겠죠. 바로 이 타일과 접촉에 있는 시간이 짧겠죠. 그리고 B를 떨어뜨립니다. 방석은 어떻습니까? 푹신하겠죠. 접촉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B의 운동을 우리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충격량을 받았을 때
동일한 충격량을 받았을 때 타일은 어떻습니까? 팍팍 떠지죠. 네,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은 커지게 되겠죠. 시간이 짧고 힘은 커지니까 큰 힘을 받은 물풍선은 터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B를 보도록 할게요. B는 방석에 떨어집니다. 방석은 푹신합니다. 푹신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힘을 받은 방석은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일에 떨어진 물풍선과 방석에 떨어진 물풍선이 터지고 안 터지고 결정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는 푹신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충격량으로 해석한다면 시간이 푹신해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은 힘을 받아서 터지지 않는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아서 큰 힘을 받아서 터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의 전제는 충격량이 동일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량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량은 뭡니까?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방금 야구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야구에서는 쭉 밀어치라고 했잖아요. 밀어치면은 시간이 길어져서 큰 충격을 낸다면서요. 라고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경우는 뭡니까? 같은 힘으로 때렸을 때는 쭉 밀어쳐라. 밀어치면 시간이 길어져서 큰 충격을 받아서 홈런이 잘 된단다. 이거는 이때는 힘이 일정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는 타일과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는 무엇이 일정하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물리량을 비교할 때는 어떤 거를 일정하게 놓고 다른 것과의 관계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그래프를 하나를 공부를 했었죠. 이거를 그래프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시간이었고요. 자, Y축은 힘이었죠. 자, 그러면 먼저 A 물풍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물풍선은 시간이 짧고 힘이 긴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자, B 물풍선 어떻습니까? 푹신, 시간이 길어지고 힘이 작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의미가 있는 건 뭐다? 바로 이 넓이가 의미가 있다. 넓이는 뭐다? 바로 충격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B 같은 경우는 충격량이 같은 높이, 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 넓이가 같다. 충격량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바로 안전장치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에 나오는 안전장치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바로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갑자기 끼익 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사람이 튀어나가게 되겠죠. 뭐에 의해서 튀어나갑니까? 바로 관성에 의해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몸이 쏠려서 다치는 걸 방지하는 장치 뭡니까? 바로 차에 있는 안전한 안전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몸이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잘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좋습니다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안에 있는 에어백이 터지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어백 같은 경우는 에어백이 터지면 좋겠죠. 그래서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푹신하게 되겠죠. 푹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간을 길게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길어지면 힘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이미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이미 사고가 났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일정한 충격량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에어백은 바로 사고를 줄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격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충격을 받아버렸다면, 이미 사고가 나버렸다면 이왕이면 터져서 푹신하게 해서 적은 힘을 받아서 사람이 안 다치게 안전하게 하는 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들은 바로 충격량 자체를 자체가 아니죠. 자체죠. 충격량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좀 양이 적진 않았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부터 출발을 했고요. 뉴턴의 운동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둘 사이의 관계, 운동량이 변하는 건 충격량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힘, 시간 그래프, 이를 적용한 충격량을 적용한 바로 안전장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단원 자체가 쉬운 단원은 아니죠. 좀 어려운 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도 언제나 선생님은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